일단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넥스ユ니콘에서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김수현이라고 하고요. 제가 사실 그 캐나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 6살 때 이민을 가가지고 한국어가 잠깐씩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서 중간중간에 조금 공백이 길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제가 요청받은 주제는 투자자가 보는 AI 시장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그러니까 스타트업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마 AI를 직접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보다 실무자들은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텐데 반대로 투자자 관점에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뒷전이 되는 경향이 있으셔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AI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자들이 이해하는 AI가 무엇인가? 이것이 좀 중점이 될 것 같은데요. 실무로 들어가면 기술력이 진짜 너무 세세하고, 근데 투자자들은 이쪽 전문가인 경우가 되게 드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큰 획으로 좀 이해를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AI는 데이터하고 모델을 결합한 그냥 그거를 좀 AI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예요.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 되는 거고 AI 모델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 모델, 이거 통계학적 모델 그거를 근거로 해서 오픈 소스나 각종 시중에 풀려 있는 자료 같은 것을 참고해서 만들면 되지 않냐. 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엔 사실 AI 모델 같은 경우는 보편화가 돼가지고 결국 보편화는 commoditization, 결국에는 아무나 쓸 수 있고 이건 가격 경쟁력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그런 논리로 결국에는 귀속이 된다라고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거 위키백과에서 좀 가져온 거긴 한데요. 위키백과에서 인지하고 있는 것은 이만큼이라면은 이거 이상으로 더 많은 모델들이 이미 시중에 어느 정도 풀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모델하고 이 모델하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비등해진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저희는 사고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현재 트렌드는 유니크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곳이 결국은 이긴다.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의 해결을 만들어가지고 내 비즈니스를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있냐. 이것을 좀 많이 따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분인데요. 전종현 님이라고 엔파트너스에서 실제 파트너로 활약을 하고 계신 되게 젊은 분이세요. 네. 근데 이분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넘어서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기회로 지금 일단은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분도 말하는 게 결국 데이터가 있어야지 AI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만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중요하고 특히 일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워크플로우 측면에서 수집하고 활용 가능해야 이제 승산이 있다. 네. 결국엔 뭐냐? 데이터를 모델에 피딩을 해줘야지 이 모델이 결국에는 인공지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냐? 이 데이터가 어디서 오냐? 이 데이터가 유니크하냐, 프로프라이터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제 앞으로 따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제가 이 VC 업계에 처음 입성을 한 게 2016년 8월이었는데요. 그때도 되게 유명했어요. 스파클랩 버나드 문 대표님께서 테크크런치에 기고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가 새로운 석유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만큼 이제 빅데이터의 시대가 온다라고 했던 게 사실 2014년부터 계속해서 주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서야 조금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서야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좀 정제를 해가지고 원유부터 어떻게 하면은 휘발유까지 갈 수 있는지 이 공정 자체를 어떻게 할지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사실 기술력에 저희가 너무 치중되어 있어서 사실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까먹을 때가 있는데요. 제가 2018년에 짧게 블록체인 회사에 있었었는데 블록체인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게 기술력은 있는데
이 기술 가지고 뭘 풀어야 할지 몰라가지고 되게 다들 허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투자자들을 현혹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도 약간 그런 면이 있긴 하죠. 근데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곳들은 몇몇 되지 않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시장에서 수요를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네, 이거는 아까 전종현님 그 블로그에서 또 가져온 건데 결국에는 저희가 보는 AI는 지능의 대중화를 통해서 생산성의 혁명을 가져올 거다. 네, 그래서 AI를 통해서 인력을 대체하겠다는 컨셉으로 귀결이 될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결국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인력 베이스 비즈니스로 가면은 약간 피라미드 구조로 밑에 가면 실무단이 좀 비대해져가지고 여기에서 좀 탄탄하게 잡아주고 위에서 전략을 수립해가지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분들은 소수였잖아요. 그래서 인력 베이스 비즈니스의 헤드카운트가 늘어나면서 비즈니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헤드카운트도 늘어나서 비용도 마찬가지로 스케일링이 되는 반면 앞으로의 AI 기반 비즈니스는 소수의 인원 가지고 AI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이쪽하고 똑같은 생산성을 임팩트를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저희는 이미 이것을 어느 정도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게 실제 미국의 그 시급이랑 이거 시간당 그 아웃풋을 비교를 해본 건데 저희가 기술적인 혁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실 인건비 대비 프로덕티비티가 훨씬 더 올랐어요. 이게 기술의 혁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이때 뭐가 있었냐 사실 그 90년대 가장 보편적인 게 이제 인터넷이고 뭐 그 전에는 로보틱스 오토메이션 등등 하고 이 중간중간에 사실 뭐 다른 것들도 있었죠. 그 해외 오프쇼어링 등등 이런 트렌드도 있긴 했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생산성을 높여주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결국에는 살아남을 것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샘 올트만 같은 경우에는 1인 유니콘이 결국에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 말은 즉 개인하고 기업의 경계가 흐려질 거예요. 투자자들은 사실 이런 매크로 트렌드를 보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마케팅 에이전시가 있어. 그러면 1인이 저 마케팅 에이전시의 역할을 다 대처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그렇다 해가지고 액티브하게 투자를 하냐? 생각보다 엄청 액티브하게 또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좀 느끼실 거예요. 자, 그 이슈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2단계예요. 이게 그 이노베이션 커브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갭이 어느 정도 생겨서 캐즘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그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좀 이야기하는 거긴 한데 얼리 머저리티까지 어떻게 도달할지에 대해서 지금 그림이 명확하지 않아서 더군다나 지금 사실 전기차도 요즘 그 세일즈가 많이 느려졌다라고 하잖아요. 얼리 어답터까지는 어느 정도 샀는데 대중화까지 지금 못 넘어가고 있다라고 전망하는 게 시장의 지금 논리거든요. 그래서 AI에 대해서도 지금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걸 누가 잘 표현해 주셨냐면 패스트 벤처스의 박지웅 대표님. 지금 패스트 벤처스가 AI에 투자하냐라고 문의를 받았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명확한 가설과 관점은 아직 없다. 그리고 성급하게 투자하기보다는 관망하면서 정말 큰 기회가 나오길 기다려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이거를 불과 한 달 전에 쓰셨습니다. 그 이후에 업데이트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비슷한 시장의 분위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구글에서 나오신 분들이 좀 좋아하실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되게 당차게 출시를 했는데 만족도가 생각보다 떨어져가지고 이런 것을 보면 아직 대중에게 소개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전망도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되게 화두가 됐던 휴메인 AI 혹시 그 CES에서 출시된 제품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것도 리뷰를 해보니까 너무 형편없다.
이딴 걸 왜 쓰냐 하면서 결국에는 최적의 AI 디바이스는 하드웨어가 필요 없고 결국에는 그냥 핸드폰 하드웨어 쓰면서 AI 경험을 제공해주면 되지 않냐라는 게 조금 그 정설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가져왔는데요. 그냥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시장의 유효한 문제를 해결하는지 이것에 집중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큰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이 논리를 통해서 투자자들하고 대화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